무주택자, 1주택자를 위한 맞춤 2025년 성공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 로드맵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만 따라오세요. 지금 보면은 무주택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급하게 구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꽃놀이패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도 없고 세금도 괜찮거든요. 당장 집을 사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게 살고 싶죠? 10년 전에 이민을 가신 분이 갑자기 서울에 왔더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10년 전 가격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분 중에서는 이 가격이면 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비싸다라고 생각했고 계속 모니터링한 사람은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청약을 먼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서울에 분양 예정 단지도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같이 보시고 여러분이 청약할 곳을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청약도 내가 청약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조금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치 다 올려놨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급매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급매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 팔리다가 적체되면요, 급하게 파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급매라는 건요, 급하게 파는 물건, 급한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급매가 나오면 언제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세나 월세 만기가 조금 멀다 그러면 잔금도 길게 할 수 있고 엄청 유리한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매수 우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라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노얄동 노얄층 같은 경우에는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예전에 1층 가격을 노얄동 노얄층으로 산다면 그건 당연히 급매겠죠. 무주택자 전략 꼭 세우시고 내 집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갈아타기 시점을 고려해야 돼요. 초양극화 시대에 맞춰 갈아타기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데요. 초양극화라는 거는 뭐냐면 끝과 끝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싼 거는 안 팔리고 너무 비싼 거는 계속해서 비싸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갈아타기 하려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 좋은 지역을 가려고 하면 항상 비싸고 시점을 잘 못 맞히거든요. 내 집이 안 팔리는데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갈아타기 할 때는 이렇게 시점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치 작전을 해야 돼요. 내 집이 팔리자마자 상급지로 갈아탈 때는 그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동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계약금을 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리한 갈아타기는 좀 지양해야 돼요. 자기가 집이 있는데 갈아타기 하는데 과도하게 대출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에 대해서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대출금이 높아져 버리거나 금리가 올라져 버리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하면 좋습니다. 서울의 중위 가격이 10억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 3억 정도 대출을 내서 갈아타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3억대를 알아보시고요. 10억 아래다라고 하면 뭐 3억 이상 4억 정도 이렇게 대출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갈아타기 할 때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자금 계획, 그 다음에 시기별로 자금 계획,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 지역을 조금 알려줘야 되잖아요. 최근에 추천 지역으로는요, 저는 1기 신도시를 추천드립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전망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분당은 지속적인 상승세와 거래 활성화가 예상이 돼요. 분당하면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잖아요. 평촌은 대형 평수 위주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 전에 선정했던 지역들이거든요. 선정한 지역들은 미리 올랐고 그래도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이 약간은 제한적이다.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동 신도시는 최근에 지정됐던 건 5천만 원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3번 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지정이 됐는지 선도지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이 됐고요. 일산 같은 경우에도 3곳, 평촌도 3곳, 중동은 2곳, 3번도 2곳인데 이렇게 단지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게 뭐냐면 통합으로 재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일산, 중동, 평촌, 3번, 분당에 이렇게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의아했던 게 시범에 있는 아파트, 삼성 아파트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건 언젠가 되겠죠.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로 지정된 거 아직도 매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도지구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 다음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을 선점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선도지구로 지정된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동의율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의율이 높은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고 거기서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제2의 선도지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중에 서울 부동산을 놓칠 수는 없겠죠. 제가 서울 부동산의 미래라고 유튜브도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거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세 물량이 지속적으로 해소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월세 전환이 많이 돼서 전세 수요자가 월세를 많이 찾고 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상승하는데요. 상승하는 곳은 상승하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곳도 많다. 서울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5대 광역시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5대 광역시 같은 경우 부산, 대구, 강주는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 같고요.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가 상승이 조금 더디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전세 상승이 인해서 매매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대전은 세종시와 함께 전세값이 상승해서 매매가를 밀어올 수 있지만 약간 천천히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장으로 됐고요. 투자자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려하시고요. 그렇게 급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 광역시 체크해 봤는데요. 지방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지방 부동산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정부의 정책이 없는 한 지방 부동산이 살아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갈아타기 할 때 자기 지역이 얼마나 좋은 조건이고 상승 여력이 있는지 생각을 해서 갈아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알아보셔서 나는 이거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너무 싼 것만 찾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매수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에서는요. 첫 번째, 시장 분석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단지만 모니터링 해도 됩니다. 부동산 소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전세는 왜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전세가 왜 안 오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장 분석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한 곳이라도 열심히 모니터링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 중에서 두 번째로는요. 자금 관리에 대해서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적게 하는 것도 안 돼요. 제가 연봉 1억짜리 분이 있었는데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연봉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는 아파트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기의 소비 습관에 따라서 또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소비 습관이 있는데 얼마 정도 저축을 한다. 뭐 300만 원 저축한다, 400만 원 저축한다, 500만 원 저축한다. 이러면 대출의 규모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자금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부동산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가셔야지 단기에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요즘에 그 거래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취등록세라든지 복비가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내가 몇 년 뒤에는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면 평균적으로 8년 정도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면 2년 정도의 비과세 구간이 있을 때 그때 또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성공 로드맵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